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3장 있는 일론 머스크와 민코인 세대 이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실은 이 민코인 정말로 카지노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혁신적인 문화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카지노라고 하는 것은 도박이라는 것이고요. 혁신적인 새로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일종의 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민코인은 그러니까 도지코인부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지코인이 민코인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도지코인은 그러니까 일본의 그러니까 강아지 이 시바견을 이제 모토로 했어요. 또 얼마 전에 이 사실은 이 모토가 된 이 시바견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들 곁을 떠나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이 또한 민코인의 특히 도지코인의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것인가 뭐 그런 분석들도 있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시바견은 많긴 많지만은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도지코인의 어떤 그러니까 그 이미지의 원조가 됐던 그 해당 시바견 바로 그렇죠. 바로 그 강아지가 이제 우리들 곁을 떠났죠. 자, 그래서 이 도지코인은 2013년도에 나왔죠. 그래 나왔지만 처음에는 다른 이름이었어. 그러나 지금 도지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이 어떤 열풍을 갖고 막 따라하기 싶고 뭔가 이것을 좀 복사하고 싶고 또 그것을 가지고 퍼뜨리고 싶고 한눈에 보고서 이해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일종의 어떤 짤이 되면서 이제 도지코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죠. 이 민코인의 특징은 어떠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코인을 주식하고 얘기하자면 어떠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 총수가 있잖아요. 근데 민코인의 특징은 이 발행했는 생산했는 총량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어떤 무제한에 가까울 정도로 막 분량이 와 유통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가격이 상승할까 했을 때 비트코인이 2100만 개가 발행이 되는 일종의 희소성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 희소성이 시장에서는 우리가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거는 뭐 희소성이 없죠. 누구나 다 뭐 하나씩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생산량이 엄청나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물이라든가 공기라든가 이것을 희소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막 쓰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물도 우리는 이제 정수, 이제 정수 깨끗한 물을 또 사 먹고 있죠. 공기도 어때요? 뭡니까? 공기도 미세먼지 등으로 또 나빠지고 있어서 이제 공기청정기도 막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뭐, 이 무제한에 가까울 정도로 민코인이 생산된다고 해서 민코인의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이제 민코인은,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에어드랍, 하늘에서 뿌린다라는 뜻인데, 막 이제 무료로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민코인 이미지는 아까 도지코인처럼 어떤 재미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민코인들은 트위터라든가 혹은 뭐냐 디스코드 게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죠. 디스코드 혹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는 또 잘 안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여기 이제 빅크립토라고 해놨는데 빅크립토라고 시대라는 것이 이제 크립토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웹3 기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 가상자산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빅크립토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러니까 과거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커졌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자산 시장에서의 어떤 차지하는 점유율도 상당히 커졌다, 그러니까 빅하다, 커지다라는 그런 의미로 빅크립토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러한 그 민코인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꼰대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그런 흐름들을 제대로 그러니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 다음에 그것을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완고한 태도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꼰대는 꼭 우리가 나이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들 혹은 청년들 그렇죠. 그다음에 뭐 3040에서도 꼰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 방금 얘기했듯이 어떤 새로운 변화 혹은 뭐 혁신들의 어떤 수용하기 위해
완고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면 아예 완전히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건 꼰대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반드시 나이 많다고 해서 꼰대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민코인에는 이게 쉽게 막 만들 수 있다 보니까 기술력도 천차만별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처럼 우리가 이제 작업 증명 방식이라고 하죠. POW. 그러니까 작업 증명 방식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기술력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작업 증명 방식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보안이 우선이에요. 예, 보안이 우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POW였는데 이더리움은 지금 POS, 지분 증명이라고 얘기하죠. 이더리움 같은 POS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은 효율성이 더 우선이에요. 효율성과 이제 탈중앙성 혹은 뭐 에너지의 어떤 절감 이런 것이 더 우선이죠. 포우 작업 증명에서는 어떤 보안이 더 우선이 되는 거죠. 근데 에너지는 상당히 많이 쓰이고 소음도 또 많이 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포스는 뭐냐 앞서 얘기했듯이 효율성, 어떤 효율성이냐면 뭐 에너지 절감의 효율성도 있고 프로그래밍의 효율성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서비스들은 더 많이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탈중앙화도 훨씬 더 이제 강점이 또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탈중앙화와 관계는 포우하고 포스하고 어느 게 더 장점이 있다 얘기는 조금은 논쟁거리는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민코인에 대해서는 아까 뭐 얘기했지만 어떤 카지노적인 요소가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도박적인 요소가 있어. 도박이란 게 뭐죠? 내가 뭐 1,000원을 했는데 이 1,000원이 예컨대 10배가 되면 만 원이고 100배가 되면 10만 원이고 1000배가 되면 1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뭐 1000배, 1000배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민코인에서 이 밈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 베이비 차차차라는 춤추는 아기의 3차원 이미지에서 났는데, 그래서 밈은 뭐냐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고 따라하기 쉽고 잘 퍼뜨릴 수 있는 거야. 한눈에 들어서도 알 수 있고 한눈에 봐서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뭐냐 마음의 바이러스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음의 바이러스. 그런데 이 민코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도지코인도 2013년도에 나왔지만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13년도 됐지만 2021년도 이쯤이 돼가지고 한 10년 정도가, 약 10년이 지나서 사람들한테 이제 주목을 받았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 다음에 민코인들이 왜 이렇게 소위 코로나 기간에 언제였어요? 이제 20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냐면 민코인이 그러는 이제 우리 호모 루덴스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되게 중요한 목적이 된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이 되면서 사람들이 너무나 우울감에 빠져 있고 상실감에 빠져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전 세계적인 어떤 재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호모 루덴스의 어떤 탄생, 우리들 인간의 모습, 호모가 인간의 모습이 루덴서적인 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존재가 되면서 이제 민코인 같은 재밌는 것들에 빠져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누라고 하는 거는 아까 시바이누 얘기했지만 강아지를 얘기해요. 강아지. 그러니까 강아지 코인. 이누가 강아지라는 뜻이죠. 강아지 코인들이, 특히나 민코인 중에서 많은 이미지들이 이제 강아지잖아요. 또 왜 또 이렇게 했냐 하면 크립토 시장의 일종의 또 특성이 있었어요. 크립토 시장은 98법칙이 작동해요. 98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유통되는 코인이라든가 토큰의 98%가 사라져. 혹은 현재 투자자의 98%는 손절하고 크립토 세계를 결국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치열한 경쟁 구조죠. 그러니까 좀 더 뭔가 막 사람들한테 자극적이고 사람들한테 눈에 확 당기는 그런 밈 같은 그런 이미지, 혹은 밈 같은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목 경제가 이제 또 커다란 그 사회 환경적 요건이 되죠. 왜냐하면 크립토 시장은 또 24시간 쉬지 않고 막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뭔가 주목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던스적인 인간이 이제 탄생을 했죠. 우리가 이 재난 상황에서. 이런 재난 상황에서 하니까, 왜냐하면 탄생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경제와 환경, 재난 분야에서 훌륭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사회적 활력을 위해서 뭔가 놀이가 필요하고, 근데 이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각종 이 코로나 지원금이 많이 풀렸잖아요. 코로나 지원금들이.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자본의 유동성이 이제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정부에서 내려주면서 이제 사람들이 호주머니에 돈이 생긴 거죠. 돈이 생겼는데 그 돈을 가지고서 이제 도박장에 가는 거죠. 도박장에. 그러니까 이제 생필품을 사라고 이제 준 거죠. 생계를 위해서 했는데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도박장에 가는 거야. 코인, 토큰 뭐 이런 것의 도박장이 민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박장에 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뭐 도박장이라고 하는 민코인의 카지노의 어떤 윤리적인 것을 판단을 하기보다는 그런 문화적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박장에 가가지고 민코인 하러 가서 미트업에서 이제 커플이 되기도 하고 그 커플끼리 결혼도 하고 더욱 민코인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러한 민코인들이 인터넷망상 중독처럼 인터넷 중독처럼 어떤 편집증적인 태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와, 여기에 그럼 오늘 10% 올랐어. 뭐 내일 50% 오를 거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커다란 빔을 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빔을 쏠 거야. 얘기하면서 그런 태도 자체가 어떤 사회적 문제, 거기 사람도 여기에 빠져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추구하는 어떤 활동적 욕구와 이제 함께를 하고 있고, 유해 인간이 민코인에 어떤 주목하고, 또한 이러면서 이제 자기 각자의 어떤 것에 나의 이러한 행동들을 정당화시키고, 또한 합리화시킬 수 있는 뭔가의 이유 혹은 존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런 어떤 유명인들의 언급이 맞아, 내가 바로 이것을 하는 이유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 가장 이제 주목받았던 유명인이 이제 일론 머스크였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는 이제 테슬라를 통해 전기 자동차라는 것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대중적인 어떤 성공, 그 다음에 우주선 사업, 그러니까 우주선 민간에서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우주선 사업까지 하고 테슬라라는 전기 자동차를 또 성공을 하고 그렇죠. 또 일론 머스크의 어떤 옷차림들 보면 상당히 그러니까 SF적인 거죠. SF. 그 미래지향적인 거고, 그렇죠? 뭔가, 가자, 우주로. 그렇죠? 이 세계를 떠나자. 그렇죠? 막 그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 같은 이미지를 또 본인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코인을 이제 뭐냐고 NFT하고 뗄 수가 없는 거예요. NFT는 non-fungible token 해서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1,000원을 주고 다른 사람이 1,000원을 받으면 가치가 이제 똑같이 1,000원인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똑같이 1,000원이라는 것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체 가능한 자산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의 또한 대체 가능한 자산은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1 이더리움을 줄 테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1 이더리움을 줘 해서 내가 받았어. 그렇다고 뭐 나의 1 이더리움이 갑자기 내가 상대방한테 받았는 1 이더리움이 갑자기 0.5 이더리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그래서 대체 가능하다. 그게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도 있고 그다음에 물리적인 세상, 오프라인 세상, 우리들에서 아닌 현실 세상에도 있어요. 그런데 뭐냐 NFT는 대체 불가능한 것은 예컨대 물리적 세계에서의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것은 뭐예요? 내가 우리 집에 아주 그 소중한 나의 그러니까 그림 한 점이 있어. 그런 그림 한 점이 있어. 내 그림 한 점을 여러분 내 친구한테 줬어. 일단 친구가 고맙다 하면서 자기 집에 있는 그림 한 점을 줬어. 그러나 그 그림 한 점이 서로 교환했다고 해가지고 가치가 동일한 건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 한 점은 가치가 그래서 500만 원일 수 있고 친구한테 받았는 그림 한 점은 뭐 1,000만 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그림 한 점이지만 가치가 틀리죠. 대체 교환이 불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그 디지털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원숭이 이미지 하나 줬어. 상대방이 원숭이 이미지 이걸 줬어. 나한테 이걸 줬어요. 근데 받았더니 나는 내가 준 거는 와 눈에서 어, 어, 강선빔을 쏘는 그런 원숭이 이미지를 줬는데 상대방은 그렇죠 흰 모자를 쓴 원숭이 이미지 줬어. 가치가 같은 건 아니겠죠. 원숭이 이미지야. 그래서 대체가 불가능한 이미지다. 또한 그것이 이게 원본이다, 이 이미지가 원본이다라는 기록이 예전에는 없었어. 기술적으로 내 말은 그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 이게 원본. 왜냐면 다 카피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 카피를 할 수 있어. 이 원숭이 이미지도. 그런데 이거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블록체인 네트워크, 특히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다가 올리면 이것이 원본이었다. 이게 원본인 디지털 이미지였다. 라고 이제 확인을 시켜주는 거야. 이게 NFT야.
근데 이런 NFT들이 또한 뭐 가진 그 이미지들 쓰는 거 보니까 이미지 운영들이 약간 밈적인 것들 많이 쓰는 거야. 밈적인 것들. 그래서 NFT하고 민코인은 이게 이제 유사한 현상이다라는 거죠. 근데 민코인의 이미지 원형들이 마치 이제 그런 것처럼 강아지라든가 동물 그 또 동물들인 것처럼 MNFT도 이제 그런 거죠. 문화적 측면에서. 또한 이제 민코인하고 NFT에 나타나는 그런 정서적 표현과 이런 것들이 유사하기도 하고요. 또 민코인은 일종의 어떤 선사시대의 어떤 벽화하고 유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굴 벽화에 우리가 이제 뭡니까 들소 벽화를 막 그려놓고 들소 벽화에 어떤 보면서 부족의 대장이 제사를 막 지내죠.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어떤 민코인의 그러니까 추종자들이 그러니까 부족의 대장인 일론 머스크를 이제 바라보면서 들소 벽화인 민코인에다가 그러니까 들소 벽화가 민코인인 거죠. 부족의 대장이 일론 머스크야.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뭐 이 들소 벽화한테 우리들을 그러니까 가난으로부터 굶주림으로부터 그러니까 해방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해당 자기가 민코인 뭐 예컨대 도지코인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한테 이 도지코인 신님 우리를 그러니까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면 막 거기 같이 있던 민코인 투자자들 열광을 하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민코인은 그러니까 다른 코인 특히나 그 소위 말해서 대장 코인이라는 비트코인하고 좀 동조 현상. 다시 말해 비트코인이 오른다고 해서 반드시 민코인이 오른 것은 아니야. 그렇다고 비트코인이 또 떨어진다고 해서 민코인이 반드시 떨어지는 건 아니야.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동조 현상이 다른 그 코인들보다는 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민코인하고 NFT는 그런 요소들이 있죠. 유사한 것이 있어요. 그다음 NFT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트위터 이미지, 프로파일 이미지를 그러니까 바꾸었잖아요. NFT로 바꾸면서 이제 에이프 코인이었죠. 특히나 에이프 코인이 막 뛰기도 했었어요. 그다음에 NFT를 우리가 거래하는 것은 이제 오픈시라고 해서 미국에서 가장 최대인 거고 세계 최대고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이제 NFT를 올리고 할지 어떤 취사 선택하는 게 거래소의 어떤 장애 있으니까 거래소의 어떤 행포가 또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도 이제 뭔가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법적인 어떤 규정들을 잘 만들어야죠. 법제도적 규정, 컴플라이언스. 자, 근데 사실은 이제 민코인들이 에어드랍들을 꽤 많이 해요. 근데 에어드랍이 뭐냐면은 하늘에서 이제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짜로 이제 뿌리는 거야. 그래서 예컨대 이런 거예요. 자연재해가 그러니까 발생한 지역에서 지상교통이 이제 접근하기 힘들잖아. 그럼 이제 헬기가 두두두두두두 출동을 해가지고 사람이나 물건들을 위에서 낚아서 막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에어드랍인 거야. 그래서 이게 사실 급박한 상황에서 공급자가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수요자의 니즈를 그렇게 충족시키는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염병 시기에 국민 전체에 지급한 보조금 같은 게 에어드랍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같은 이런 암호화폐,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면서 사람들에게 에어드랍이라는 용어가 많이 알려졌어. 그리고 사실 에어드랍이라는 용어는 애플 전화기 있잖아요. 스마트폰. 애플 휴대전화 쓰는 사람들도 이제 에어드랍이라는 용어를 알죠. 왜냐면 애플 휴대전화를 쓰는 사람들끼리 이제 스스로 근거리 통신이 가능하잖아요. 뭐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거잖아. 파일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그게 이제 에어드랍. 이게 지금 교과서에 보면 상세히 나옵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책, 웹3와 민코인 소통론이라는 책을 읽었다는 전제 하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은 이제 이 지금 내가 이제 그 녹음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듣고 그걸 시청하고 나서 책을 읽는 것을 책을 읽어야만이 맥락적인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에어드랍은 무료로 이제 코인과 토큰을 배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어이씨 뭐 카지노 이거 카지노 이거 뭐 사야 돼 이렇게 가야 돼 뭐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일단 코인과 토큰을 홍보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무료로 막 주는 거야. 무료로 주면 사람들이 무료니까 한번 가보잖아. 그래서 가보잖아. 그러니까 무료로. 그래서 가상자산 시장에서 에어드롭은 투자자가 해당 코인이라든가 토큰을 이제 무료로 주고 이제 추가로 이제 구매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하게 하는 거죠. 거래하게 하는.
예컨대 이제 트론이라고 하는 또 이제 유명한 또한 코인이 있어요. 그래서 비트토렌트라고 하는 것을 에어드랍으로 줬어요. 근데 비트토렌트가 우리 코로나 기간에 1년 만에 수천 퍼센트의 어떤 수익까지 나왔던 거였죠. 그 다음에 이제 트론이 또 이제 아펜푸트라고 하는 그 코인을 아펜푸트라는 코인을 또한 무료로 또 에어드랍을 했어요. 그래서 아펜푸트라는 코인을 무료로 하니까 이제 그것에 또 사람들이 이거 재밌네, 이거 재밌는 코인이네 하면서 어떻게 또다시 이제 추가로 이제 구매를 하면서 이제 시장을 만드는 거죠. 그럼 민코인들이 에어드랍들을 많이 하면서 그래서 에어드랍이라는 것을 미끼로 이제 혹은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해킹하는 경우도 발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에어드랍을 받을 때는 이제 이런 개인정보 누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디지털 역기능적인 새로운 요소들을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래서 이런 민코인들이 어떠한 이미지를 채택하고 있는지 궁금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연구실에서 김재훈 연구원이라고 있는데 아주 똑똑한 친구인데 김재훈 연구원이라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같이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럴 때만 이누 코인이 절대 다수였어요. 저 이누가 뭐죠? 강아지라 그랬죠. 강아지. 그러니까 강아지가 204개, 우리가 이제 200가 34개, 234개를 조사를 했는데, 이누 코인이 무려 204개나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다 거의 다 그러니까 이누 코인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 다음에 고양이, 원숭이. 이제, 최근에는 개구리, 페페, 이런 것도 등장했죠. 페페 코인, 개구리도 등장했어요. 페페 코인.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이런 만화 영화 같은 데 등장했던 그런 등장인물이라든가 사무들도 있어요. 포켓몬, 원피스, 심슨, 헌터, 드래곤볼, 가필드. 그래서 이제 민코인 이제 소위 말해서 세계에 쓰는 우리가 소위 카지노 장에서 쓰는다 이런 것처럼 인터넷 세상에서 쓴다라는 것처럼 민코인 세계에서 쓰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용어가 예컨대 뭐냐면 이제 호들은 영어로 이제 홀드 보유하다 이제 오타예요. 그래서 코인 가격이 폭락하더라도 이제 계속 보유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단어를 이제 기억을 이제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드 이런 그러니까 만약에 폭락했다. 나도 사실 민코인 좀 이제 난 당연히 연구를 하니까 나도 민코인에 투자를 합니다. 마이너스 90% 이런 그러면 다들 이제 그 커뮤니티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호드 그러니까 영어 HOLD를 이제 잘못 쓴 거죠. HODL을 보유하다. 그래서 가격이 폭락하도록 계속 보유하다. 이런 거는 이제 최근에도 이제 지금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BIDN이잖아요. BIDN. 근데 BIDN은 이제 잘못 써가지고 어떻게 BODN이라고 하는 보던이라는 민코인이 또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던. 그러니까 민코인 세상에서는 일종 이런 것을 이제 재미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또한 재미로.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와그미. We all gonna make it.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해낼 거야. 그러면 이거를 1000배 터뜨릴 거야. 그런 거죠. 그렇죠? 이거를 10,000배까지 터뜨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민코인 자체, 이 이름 자체, 그러니까 민표 코인 세계에서 쓰는 용어를 코인의 이름으로 한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민코인 세계에서 쓰는 이름을 코인의 이름으로 한다, 이 얘기죠. 민코인 세계에서 쓰는 이름을 코인의 이름으로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또한 이제, 예컨대 전혀 처음 보는 것들도 있다라는 게 티키 토큰 이런 거는 마오리족 신화에서 선조를 나타낸 그러한 티키의 이미지를 표현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또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탄생한 밈도 있어요. 페페, 미국 애니메이션 보이즈 클럽의 등장인물. 2000년대 후반부터 미국 인터넷 커뮤니티 밈으로 사용하고요. 음식, 스파게티, 파인애플, 팝콘, 감자, 마늘, 바게트, 그렇죠? 혹은 로튼은 스시스와 코인으로 분리된 하드폰. 스시스, 이렇게 스왑이라고 하는 것은 교환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거의 교환하다. 이게 교환하다는데 이제 스왑이라고 하는 이제 앱은 어떤 앱이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코인이라든가 토큰을 다른 것들하고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앱이에요. 일종의 어떤 한전소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미국에 가기 위해서는 내 원화를 미국 달러로 바꿔야 되잖아요. 한전해야 되잖아요. 한전. 근데 그 한전을 이제 하는 그런 이제 그 거래소를 이제 수압이라고 얘기해요. 뭐 유니스왑, 스시스왑, 뭐 트러스트 스왑. 그러니까 수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런 수압되는 이런 그런 그 거래소들은 탈중앙화된 거래소예요. 탈중앙화된 거래소. 그 탈중앙화된 거래소들은 이제 우리 한국 같으면 뭐 업비트, 빗썸, 뭐 코빗 이런 데가 중앙화된 거래소예요. 중앙화된 거래소예요. 그 중앙화된 거래소들은 그러니까 뭐냐 탈중앙화된 거래소하고 중앙화된 거래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앙화된 거래소에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은행처럼 뭔가 이렇게 가입하는 절차가 있어요. 가입하는 절차. 그 가입하는 절차를 가지고 자기가 이제 한국 돈을 가지고서 특정한 코인을 이제 사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탈중앙화된 이런 거에서는 가입하는 절차가 없어. 자기가 이제 메타마스크라고 하는 또한 탈중앙화된 지갑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로그인을 하죠. 그럼 내가 탈중앙화된 내 지갑에 뭐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뭐가 있어야 되죠. 그럼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수합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새로 생긴 뭐 민코인이 생겼다라는 걸 수합하는 거예요. 수합. 그래서 이제 뭐 라트는 스시 수합이라고 하는 그것은 이제 스시 수합이라고 하는 이 탈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자기들이 사용하는 그런 코인인데 여기에서 이제 분리됐다. 분리됐다는 것은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하드포크 됐다 이렇게 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테슬라 창립자 일론 머스크, 페이스북 창립자 마크 주커버그, 그렇죠? 그 페이스북 창립 마크 주커버그.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스카 프로레슬링 일본의 그 프로레슬러, 그다음 미국의 코미디언인데 성범죄, 성추행을 하고 성범죄를 했던 빌 코스피 이런 사람들이 이걸 다 이제 민코인 이미지로 하거나 민코인의 어떤 이름으로 했다는 거죠. 민코인 이미지. 혹은 성적 이미지라고 상상의 동물로 고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한 무리의 세계에 다닌 케르베스와 유니콘의 원형 이미지. 뭐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과 2018년도 개봉한 영화 보이즈 클럽의 어떤 패러디한 이미지. 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민코인 어떤 상장 이미지와 어떤 특징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조사를 이제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만 와. 민코인 아버지는 역시 이제 도지코인이죠. 왜냐하면 2013년도에 생겼잖아요. 도지코인. 또 민코인의 이 특징은 도지코인 색깔 보세요. 황금빛, 황금빛이만 황금빛, 노란색.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람들한테 어떤 금전적인 성공을 보여줄 황금빛이만 황금빛. 그렇죠? 아까 시바이누도 한번 볼까요? 시바이누도 아까 황금빛이었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이제 또 시바겐이 또 뭐냐면은 이제 이제 노란색 계통이잖아요. 또 그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노란색, 황금색 자체가 또 이제 가지는 이미지가 이제 우리가 뭐 빨간색이면 뭐 정열 혹은 빨간색이면 정열을 뜻하잖아. 근데 이제 노란색 이쪽은 다 이제 재하 뭐 이렇게 금은 보화, 성공 이런 거 성공 이런 걸 뜻해요. 가까이 그다음에 파란색은 뭐 차가움 이런 걸 뜻하잖아요. 차가움 그렇죠? 그러고 파란색을 입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차가움을 이제 뜻하는데 내가 뭐 차갑처럼 차가운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뭐 반드시 그런 차가운 스타일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도지코인 2013년도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봐. 그러니까 각 연도별로 발행되는 거 먼저 보세요. 2013년도 도지코인을 시작해서 거의 이제 코인들 민코인이 발행이 안 됐어. 그런데 봐. 2021년도 이제 코로나가 2020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됐잖아요. 2021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2년 차에 완전 이렇게 대부분이다.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호모 루덴스 뭔가 이 재난 상황에서 사람들이 내가 뭔가 빠져나갈 탈출구가 필요했던 상황에서 민코인이 이제 이렇게 2021년도에 대거 이제 등장을 하고 어떤 그 재난지원금 포켓머니 주머니에 용돈이 생기면서 이제 사람들이 카지노에 가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민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대가, 최소가, 중앙가, 평균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많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시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이제 그 발행된 총수하고
혹은 발행된 총수가 없으면 뭐 최대 유통량이죠. 가장 많이 이제 유통되고 있는 최대 유통량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가격을 이제 곱하기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가격을 곱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행량하고 근데 도지코인과 시바이누가 아까 1위와 2위 그 도지코인이 이제 민코인 아버지가 되는 거고요. 시바이누가 이제 민코인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 시바이누는 이제 그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이더리움 생태계가에서 민코인이 과거보다는 시바이누가 넘버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이제 최근에는 그러니까 솔라나라고 하는 그런 블록체인, 솔라나라고 하는 블록체인에서 또 이제 이런 민코인들이 또 많이 나오게 되었어요. 시바이누는 도지코인에 왜냐면 이더리움의 어떤 그 수수료, 가스피라고 얘기하죠. 가스피. 우리 자동차 가스피처럼 휘발유, 뭐 경유 이런 것처럼 가스피, 수수료, 네트워크 수수료라고 얘기하는 시바이누는 이제 도지코인의 후광을 입으면서 이제 했고 시바이누의 또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소각 포탈을 운영하고 있어. 소각 포탈. 그러니까 소각이라고 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갖다가 버리는 거. 그러니까 디지털 쪽으로 그것을 삭제해 버리는 거예요. 삭제해 버려. 그러니까 삭제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냐면 희소성이 높아질 거잖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시바이누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얘 엄청나게라면 몇컨대 뭐 1000개 시바 1000개는 뭐 1000만 개를 가지고 그래. 1000만 개도 뭐 적은 것 같은데 뭐 1억 개, 1억 만 개를 갖고 있다. 그건 1억 만 개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절반은 그냥 소각, 삭제를 해버리는 거야. 소각. 그걸 소각하는 포탈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소각하는 포탈까지. 소각을 해버리는데 가격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절반을 줄였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절반이니까 돈이 어떻게 합니까? 절반 줄었잖아. 근데 가격이 막 10배 올랐다. 내가 소각했는 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희소성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면 보세요. 훨씬 낫잖아요. 나는 절반을 줄여서 내 돈의 그 투자액의 2분의 1을 잃었는 것 같은데 가격이 10배가 올라버렸어. 그럼 훨씬 더 부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바이누는 이런 소각하는 포탈까지 이제 운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시바이누는 소각하는 포탈. 그게 이제 시바이누의 특징. 근데 시바이누는 그러니까 지금 뭐냐 누가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그 이름은 사람 이름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일본식 이름을 쓰는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일종의 필명인지 그렇죠 알 수 없어요. 근데 시바이누도 마찬가지로 뭐 그런 그 만드는 사람의 이름이 알려져 이름은 있는데 그 이름이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이름은 있는데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2021년도가 그러니까 이런 그 민코인의 어떤 전성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민코인의 전성시대. 그래서 이제 이 2021년도 민코인의 전성시대 중에 이제 나는 그때 이제 나도 이것도 지금 마이너스 90%인 것 같아요. 이것도 완전히 나는 정말 재밌어서 샀는데 거의 마이너스 90%가 지금 돼서 회복되지 않은.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민코인. 그러니까 저도 민코인은 이노코인들을 꽤 많이 이제 투자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구를 하다 보니까 투자도 하게 되는데 대중들의 어떤 투자와 이거 또 이 심리는 또 내가 전공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나는 이제 문화 현상이 이제 전공 분야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현상 그래서 여하튼 그러니까 폭락하기 전에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았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좀비 이누라고 하는 또 다른 이누예요. 이누 코인. 좀비 이누라고 하는 코인이에요. 좀비 이누. 근데 지금 봐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비 이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누 강아지가 그러니까 도지코인 같은 혹은 시바 이누 같은 이런 강아지 코인이 그러니까 좀비가 됐다는 그런 거에 이제 착안해서 우리 좀비 특히 여러분들 알아요. 한국이 좀비 영화에 그러니까 완전 허브가 됐잖아요. 한국이 좀비 뭐 부산행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 다음에 지금 뭐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도 있었고요. 그렇죠. 뭐,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뭐, 아파트 관계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이 완전 좀비 영화의 완전히 그, 메카가 돼버렸죠. 뭐, 콘텐츠 중에서 좀비, 그래서, 이 좀비, 이거에 나는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 여하튼, 근데 마이너스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내가 아까 무슨 얘기 하려고 했냐면은, 이제 이, 민코인의 아버지는 누구라 그랬어? 아버지는 이제 도지코인 있잖아. 근데 도지코인의 어떤 주술사, 도지코인을 이끌어가고 있는 소위 말해서 리더, 부족의 대장, 일론 머스크잖아.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관심을 가지기 위한 민코인들의 노력이 정말로 아, 저, 애처로울 정도로 절박해요. 여기 좀비누도 이렇게 트위터에 올라온 거야. 오늘은 일론 머스크 트위터 계정인지,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를 엄청나게 이제 좋아하잖아. 그래서 이제 트위터를 뭡니까? 자기가 인수까지 했을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일론 머스크 트위터 계정이 좀비 인후 관련 트윗을 좋아하도록 요청하기 시작한 27일째 되는 날 해놨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일론 머스크한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주술사잖아. 그러니까 그 좀비 인우르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좋은 말을 해줘. 트위터에서 한마디라도 좋은 말을 해줘. 라고 요청하기 시작한,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렇죠? 27일째 되는 날이라는 거야.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만약 이 포스트를 좋아한다면 그것은 돈으로 가득 찬 풀장으로 다이빙하는 것 같다. 됐죠. 이만큼 이제 민코인 그 회사에서는 커뮤니티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한테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야. 그래서 민코인 투자자들 사이에 서로를 어떤 지지하는 강력한 호들로 그렇죠? 공동체가 형성되고 극적인 어떤 가격 상승과 어떤 바이럴 를 할 수 있었던 에너지는 역시 일론 머스크예요.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의 어떤 영향력이 좀 이제 줄어들고 있죠.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정말 너무나 그 좋은 어떤 뭐 선한 영향력을 이제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민코인의 어떤 주술사 역할을 했는 거 아니냐. 혹은 뭐 테슬라라든가 트위터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자산 가치의 상승, 그러니까 주식 가격의 어떤 상승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비판들이 있으면서 지금 조금은 코로나 기간만큼 우리가 일론 머스크가 이제 민코인에서의 역할은 떨어졌죠. 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새로운 주술사를 찾아야 되잖아. 새로운 주술사, 그렇죠? 새로운 주술사를 찾는데 이제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지금 다시 이제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됐잖아요. 11월 달에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이 민코인의 어떤 새로운 어떤 주술사, 부족의 대장 등장하는 그런 흐름이 좀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뭐. 자, 민코인을 보면 그래서 유통 공급량 앞서 얘기해서 시장에 거래된 해당 민코인의 양, 유통량 가장 많은 코인은 시바코기, 두 번째로 많은 게 서너버 도지, 시가총액 1억 코인 넘는 건 베이비 도지, 유통량이 가장 적은 민코인 페페몬 페페부죠 됐어요. 그래서 도지코인하고 시바이누, 그러니까 도지라는 코인은 이제 약자로 이제 도지라고 써요. 그러니까 도지, DOGE. 그 다음에 시바이누 SHIB 1 관심도에선 XA는, 근데 XA는 요즘에 여기 트위터에서의 관심도 얘기하는 거야. 트위터에서 관심도. 그러니까, 코인마켓캡, 그 포털 사이트에서 관심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트위터에서 관심도도 좀 이제 관심도도 적용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XA는 아직까지 가격이라든가 시장에서는 그렇게 별로 잘 모르겠네요. 나도. 도지코인은 민코인의 원조고, 근데 여기 지금 트위터 분석을 그때 이제 같이 했었는데, 이 트위터 분석에서 하나가 이제 프로키이노가 등장을 했었어요, 트위터에서. 근데 그 당시에 프로키이노가 시장에서는 크게 주목을 못 받고 있었어요, 프로키이노. 그랬는데 우리가 트위터 분석을 했을 때는 프로키이노가 소위 말해서 이제 저평가됐다. 그러니까 트위터에서의 어떤 사람들의 관심에 비교해서 저평가됐다. 그렇게 했는데 프로키노가 그 이후부터 우리가 분석을 하고 나서부터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나는 이 프로키노를 놓쳐버렸어. 국내 거래소도 이제 프로키노가 많이 돌아버렸죠. 프로키노가 이게 광고라든가 이런 마케팅을 또 많이 합니다. 광고나 마케팅을. 그러나 항상 주의해야 될 건 뭐가 되죠? 너무나 이런 급락, 폭락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가격적인 요인을 보고서 이제 뭐 투자를 결정한다든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민코인은
도지코인은 POW, 근데 이제 다른 민코인들은 POS가 많아요. 그 다음에 누가 개발을 주도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개발이라든가 운영의 주체가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이 실패할 경우, 이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경우 책임을 물어야 대상도 없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생겨요.